그렇죠. 예. 박수는 처음에만 한번 저희가 치라. 그런가요? 박수 치는 게 재밌어갖고. 안녕하십니까. 김병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졸속행정은 나쁜데 전쟁은 졸속으로 하라라고 손자의 얘기가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졸속하면은 대단히 부정적인 의미로 들리잖아요. 왜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전쟁은 최대한 빨리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장기전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전쟁을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하게 되면은 국력이 낭비되고 병력과 물적 자원의 피해가 많고 또 인프라들이 많이 파괴되죠. 그래서 전쟁에 이기더라도 국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이기죠. 그러면 제3국이 바로 이래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나라가 패망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쟁을 속전속결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속전속결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예를 듭니다. 첫 번째는 장병들의 정신전력을 높여야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적에 대한 적개심을 높여야 되는 거죠. 적개심이 높아지면은 공격하면은 쏜살같이 적진을 향해서 달려나가죠. 그래서 빨리 끝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투할 때 주요 전투 지점 있잖아요. 거기에 적보다 압도적인 군사력을 투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물 믿듯이 그 적을 쓸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겁니다. 셋째는 졸속으로 하라는 겁니다. 셋째는 졸속. 전쟁 마무리를 조기에 하라는 것이죠. 조기에 하지 않으면은 장기전으로 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중에 졸속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전쟁을 조기에 끝내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전쟁은 빨리 끝내려고 시작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그런데 하다 보면 장기적으로 되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군대의 속성은 전투를 한번 이기잖아요. 그럼 그 다음 전투를 하기를 원합니다. 또 그 다음 전투를 하기를 원하고. 정치 지도자들도 사실은 전쟁에 한번 승리하잖아요. 그러면은 승리가면 막 도취돼서 또 다른 전쟁을 벌립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속전속결로 하면서 졸속으로 끝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유념해서 전시에는 단기에 한다는 걸 늘 유념해야 되는 것이죠. 졸속은 지금까지는 목표에서의 졸속만 얘기했잖아요. 졸속을 좀 더 말씀드리면은 세 개로 나누어서 다 적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준비 단계에서도 졸속이 가능하고 과정 속에서도 졸속이 가능하고 목표상에서도 졸속이 가능하죠. 준비상에서는 어떤가 하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여러 번의 전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투를 할 때 적이 취약점이 발견했을 때 딱 공격을 해야 희생이 적은 상태로 쉽게 이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의 취약점이 발견된 이 호기에도 전투할 준비가 안 됐다고 시간을 많이 낭비하게 되면은 적도 취약점을 보강해서 강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호기가 발견이 되면은 준비가 미흡해도 그대로 하라는 거죠. 졸속으로. 그래야 효과적이라는 거죠. 가정 속에서도 작전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걸 적용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계획대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상황은 바뀌잖아요. 기상도 바뀌죠. 적도 위치를 여기 있는 걸로 알았는데 다른 데 있고. 그런 상황에서는 계획을 그 상황에 맞게 집중을 해야 되죠. 그래서 군사학의 명언은 계획에 집중하지 말고 상황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그게 가정 속에서의 졸속을 얘기하는 거죠. 목표도 마찬가지 앞에서 얘기했듯이 최초 의도했던 게 달성되면 멈출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졸속이라는 게 멈추는 지혜를 말하는 걸까요? 목표 단계에서는 좀 멈추는 게 의미되겠지만은 준비와 과정상에서는 완벽하지 않더라도 좀 엉성하더라도 기회가 오면 해야 된다는 거죠. 목표도 마찬가지 멈춘다는 것보다 목표를 완벽히 달성 안 하더라도 의도하는 어느 정도의 목표만 되면은 멈추는 게 오히려 나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
대부분 전쟁사는 연구해 보면은 졸속으로 끝내지 않아서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초전에는 전쟁에 승리했으면서도 그걸 지속하다가 결국 패망한 사례가 많죠.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독일이 독일 문화권에 있는 그 인접 국가인 오스트리아하고 체코슬라바키아는 쉽게 합병을 해버렸습니다. 그때가 1938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해 지나서 1939년도에는 독일 옆에 있는 폴란드를 침공을 해서 반을 확보를 하게 되죠. 그럼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그 다음 또 덴마크, 노르웨이, 벨기에로 그 침공을 해서 확보를 하죠. 거기에 또 멈추지 않고 프랑스까지 침공을 해서 프랑스를 또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영국을 항공 공격을 하고 북아프리카 전선까지 전선을 확대하게 된 것이죠. 거기에 멈춰야 되는데 또 욕심이 더 나잖아요. 그래서 소련을 침공한 겁니다. 초전에는 다 성공을 했습니다. 다. 그런데 이제 전선이 이중화됐잖아요. 소련 전선, 유럽 전선. 그러니까 병력은 분산되고 자원은 고갈되고 병력 물자 피해가 많이 되죠. 결국은 버티지 못해서 패망을 했죠. 늘 전쟁은 하게 되면 소기의 목적만 달성하면 빨리 멈추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졸속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잖아요. 현재 졸속 행정도 부정적이고. 그런데 전쟁 때는 졸속으로 하라 하는 것 서로 충돌하잖아요. 개념이. 이 두 가지의 메커니즘은 서로 다릅니다. 전쟁 때는 상대가 있는 게임이죠. 경쟁할 때도 상대가 있고요. 근데 졸속 행정이나 이런 데서 부정적인 의미는 상대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졸속 행정은 상대가 없으니까 시간은 충분히 가져도 되죠. 시간을 충분히 가져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조급하죠. 성과를 내려고 하고 빨리빨리 이렇게 뭔가 실적을 내려고 하죠. 그럼 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막 발생이 되는 거죠. 그게 졸속 행정이 나쁘다는 겁니다. 그럴 때 상대가 없는 게임에서는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계획의 완성도를 높여야 됩니다. 그런데 경쟁하는 경우나 또는 전쟁에서는 상대가 있죠. 그럴 때는 상대의 허점이라든가 포기라든가 시기가 중요해요. 먼저 선점하는 게 중요하죠. 선점을 놓쳐버리면은 되게 어려운 게임이 됩니다. 그럴 때는 준비가 좀 부족하더라도 과감히 행동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선점의 개념이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개 대대에게 어떤 산을 방어하라고 임무를 줍니다. 통상 한 개 산을 하나 거점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투입할 때 대대장들은 완벽히 대대가 방어 준비 물건을 완전히 준비가 됐을 때 대대를 다 끌고 올라가서 방어를 하려고 하죠. 그 준비하는 과정에 미리 저기 일개 소대라도 먼저 선점해버리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시 적과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개 소대라도 준비된 대로 빨리 정상에 올려서 선점을 하고 그 다음 준비한 부대부터 이렇게 하게 되면은 훨씬 효과적인데 대부분 지휘관들은 완벽히 하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를 놓치는 것이죠.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점의 효과가 대단히 중요해요. 지금은 변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빨리 상품화를 해서 선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날로그 시대에는 우리 전자회사들, 우리나라 전자회사들이 일본 소니라든가 일본 전자회사를 못 따라갔잖아요. 근데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우리가 추월을 해서 세계적인 기업이 됐죠. 그때 사실은 우리가 먼저 선점을 했던 겁니다. 사실 일본 사람들이 좀 꼼꼼하잖아요. 계속 이렇게 문제점이 없게 하려고 상품화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 반면에 우리는 상품화해서 문제가 있더라도 바로 출시를 하고 계속 보완을 했죠. 그러니까 먼저 선점을 하게 되는 현상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상대가 있는 게임에는 시간의 함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완벽하다가 시기를 놓치는 것보다는 조금 준비가 덜 됐더라도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런 개념이죠. 이 졸속 개념은 사실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는 졸속은 부정적이었는데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서 그 원리를 오해하지 않고 이렇게 터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자와 독수리에서 배우는 형세절의 지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꾹, 구독 꾹.